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이경민입니다. 지난 2장에서는 우리 화수정형 그리고 지베레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제 3장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주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대비하고 농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잎 오갈 증상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선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정상 과원이고요. 오른쪽이 잎 오갈 증상이 나타난 나무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잎이 오글오글거리고 이렇게 쭈글쭈글하다 해서 농가에서는 잎 오갈 증상이라고 부르고요. 수세가 약한 3년생 이하 유목에서 주로 검출이 됩니다. 실제로 잎을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에 의뢰를 하니 다음과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바이러스도 원인이지만 주로 이 뿌리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년도 과다 착과하시거나 아니면 질소 비료를 많이 시비하셨거나 그리고 과습했을 경우 이 단뿌리가 이제 감소됨으로써 뿌리 기능이 떨어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이 넘고 4년부터 성목일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수세가 회복되면서 이런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붕소 결핍 증상입니다. 내부로부터 흑변이 되면서 외부로 이제 번지는 증상이고요. 꼭 겉에가 멍이 든 것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붕소 결핍 증상입니다. 붕소 결핍은 우리가 뭐 전밭 과원 기준 6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2kg 정도 소요되는 아주 이제 미량 요소입니다. 이 미량 요소가 실제로 없어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소와 가리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즉 이것으로 인해서 기량적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붕소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정량을 시비를 해야지 이런 기량적용을 통한 이런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숙 퇴비로 인한 파리 피해입니다. 우리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퇴비에 있는 해충의 알이 깨어남으로써 이런 파리가 발생되곤 합니다. 실제로 포도에는 피해는 크게 주지는 않지만 농장주께서 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파리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고요. 실제로 뭐 토양살충제를 치시거나 뭐 파리약을 뿌리시거나 하셔도 계속 이제 약을 칠 때만 없어질 뿐이지 땅속에서는 계속 이제 파리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미생물을 관주시킴으로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미생물을 관주를 통해서 많은 개체수를 줄여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포도에 좀 피해를 준 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우리 나무의 트랩에 이제 끈끈이를 한 두세 개 설치했는데 이렇게 파리가 많이 붙을 정도로 파리가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농장주께서 허리를 좀 다치는 바람에 탭이 이제 대행 업체에다 이제 요거를 맡김으로써 부숙이 안 된 이제 미숙 탭을 이제 시비함으로써 이렇게 파리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파리들은 이렇게 포도 겉에 이런 흔적을 남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딱쟁이처럼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닦이는 게 아니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내야지만 이제 닦이는 경우에서 물을 쏘거나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해한 것은 C고자리파리라고 마늘밭에 많은 요 파리인데요. 요 C고자리파리로 이제 분류 동정되었고요. 요 C고자리파리의 분비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도에는 이 C고자리파리 적용 약제가 없기 때문에 약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관주해주고 그리고 포도의 봉지를 좀 일찍 쌈으로써 피해를 막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루깍지벌레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없는 피해인데요. 샤인머스켓을 이제 재배를 하시고 수확 단계가 다 되었을 때 봉지가 얼룩덜룩해서 봉지를 벗겨보니까 이렇게 포도가 곰팡이처럼 핀 증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루깍지벌레라고 해서 이렇게 숲이나 이쪽에서 이제 살면서 포도를 가해하는 건데요.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흰색 이런 벌레가 있었습니다. 이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3월 달에 조피 작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해충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벌레들은 또 나무 껍질 사이에 이제 숨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살충제를 치실 때도 이 껍질 속에 있기 때문에 살충제에 닿지 않음으로써 이 벌레를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3월 달에 반드시 이 조피 작업, 나무의 껍질을 벗겨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해충의 이 조상까지 다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벌레 같은 경우는 바닥에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제를 방지하실 때 나무도 방지해 주시고
밑에 바닥까지 같이 방지해 주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저장 중 잿빛 곰팡이 피해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저장이 한 3, 4개월 정도 잘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10월경에 수확을 하신 뒤에 그 이듬해 1월 달에 명절 대목을 노리기 위해서 저장을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요. 막상 이제 출하를 할 때 냈을 때는 이렇게 점이 찍히는 이런 곰팡이 피해가 발생되어서 출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점점이 찍히면서 저장고에서 이 곰팡이병이 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병이 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베르 2차 처리하실 때 이렇게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베르 2차 처리하실 때 물 한 말에 폴리옥신비 계통 또는 페넥사마이드 계통인 약재를 2차 처리할 때 같이 해서 곰팡이 방제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이런 증상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마철에 따른 피해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림으로써 일조 시간도 줄어들고 따라서 광합성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도 많이 안 오르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옴으로써 이 뿌리가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잎에는 노균과 갈반 증상도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가 그친 뒤에는 우리는 바닥에 피복되어 있던 멀칭되어 있던 이 비닐이나 부직포를 반드시 벗기셔서 숨을 좀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해결 방법이고요. 사실은 기상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수시로 멀칭을 벗겨내셔서 통풍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축가병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가병은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데요. 손가락으로 누른 것처럼 움푹 들어간 것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축가병입니다. 축가 증상이라고도 부르고요. 다음과 같이 겉에가 멍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가 있고요. 왼쪽 사진은 심했을 경우, 장마철에 이렇게 심했을 경우 사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가 그친 뒤에 비닐 피복을 좀 제거를 해주셔서 토양 통기가 좀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수시로 칼슘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줌으로써 이 피해를 완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이고요. 두 번째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완전 밀폐형 미니하우스입니다. 하우스는 아니지만 하우스 형태를 했다 해서 미니하우스고요. 이렇게 천창을 막아주고 측창, 즉 치마라고 해서 이 시설을 해줌으로써 외부의 공기를 이제 차단해주고 해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출하 기간을 한 보름 정도 앞당겨줍니다. 이 작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지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출하가 9월 말에서 10월로 보고 있는데요. 보름을 당김으로써 9월에 있는 추석 대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촉성 재배 조금 더 빨리 이제 열을 가두다 보면 발화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되는데요. 그에 따라 냉해 피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해 피해 증상이 나타나면 생장점이 죽거나 신초가 죽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처럼 왕겨를 태우시거나 두 번째처럼 연무기, 안개를 만드는 연무기를 하시거나 세 번째로는 물주머니를 하시거나 네 번째는 이런 대포팬처럼 열풍팬을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주머니 같은 경우는 한 600평당 나와 있는 것처럼 24만원 정도 소비가 된다고 하고요. 열풍팬은 한 600평 정도에 한 3대 정도만 놓으면 되고 한 대에 한 6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물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 물주머니에 먹물을 넣음으로써 온도를 한 2도 정도 더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열팬 사업을 실시하고요. 여러분들도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시군에 있는 면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런 사업을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발생되었던 현장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